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살인사건들 48번째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 1996년 6월 3일 파나마 선적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시 보호구에서 벌어진 조선족의 집단 살인사건으로 당시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자 페스카마호가 한국으로 입항할 때까지 뉴스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1996년 6월 3일 부산을 출발, 과물경유해 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원양 참치어선에서 가혹한 작업 조건을 견디지 못한 조선족 선원들이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선장 최모 씨는 근처 어선에 사모하러 회항하겠다고 교신했으며 회사 측에서는 대체 선원 8명을 준비시켜 놨지만 약속된 일정인 8월 13일이 되도록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유는 돌아가던 도중에 조선족 선원 6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한 선원 11명을 무참히 살해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인 1등 항해사 1명만 살려두고 일본으로 향하려 했으나 결국 그 1등 항해사에게 전부 제압되고 한국으로 압송되었다. 피고인들은 전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선박은 파나마 선적이었으며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보호주의를 적용하여 한국 형법 등을 적용하여 해상강도살인, 시체유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1997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는 주동자인 2등 항해사에게 사형, 나머지 가해자들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49번째 허황신리동 방화살인사건 2010년 10월 21일 오전 3시 30분에 서울 성동구 허황신리동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방화살인사건.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3세의 이모군이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꾸짖는데 앙심을 품고 이틀 전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준비 후 방화하여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이다. 50번째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 2010년 6월 22일 그 전모가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살해 안매장 사건으로 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한국의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안매장 사건,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과 맞먹는 충격적인 미성년자 강력범죄 사건이다. 특히 중학생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되는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이며 그 과정이 너무나 대담하고 잔혹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2010년 6월 9일 정모군과 최모양 그리고 안모양은 자신들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15세 여중생을 서울시 홍은동의 한 주택에 4일간 감금하고 잔인한 폭행을 가한 뒤 김양이 사망하자 이모군을 불러 사체를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사건이다. 이전부터 김양은 최양 안양과 함께 유흥가를 전전하던 가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친해진 사이였다. 2010년 6월 9일에 최양의 집에서 모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김양이 2명의 행실이 나쁘다며 흉을 본 사실이 화제에 오르자 정군 등은 홧김에 김양을 감금한 뒤 4일 동안 잔혹하게 폭행을 가한다. 폭행 과정에서 100kg이 넘는 거구인 정군은 폭행당하여 쓰러진 김양을 다시 세워놓고 때린다던가 일부러 급소 부위를 때려 심한 고통을 가한다던가 하는 잔혹성을 보인다. 4일이 지나자 폭행을 견디지 못한 김양은 사망하게 되며 범인들은 잠시 당황하였으나 곧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군을 불러내 시신 처리 방법을 논의한다. 이후 시신을 한강에 유기하기로 결정한 그들은 평소 케이블 TV의 범죄 만화에서 본 장면을 떠올리고 무게를 줄인다며 시신의 목을 훼손하여 피를 뽑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저지른다. 또한 김양의 영혼이 자신들을 괴롭힐지 모른다며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이쑤시개에 불을 붙이는 등 분양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이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강의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찾은 후 양화대교 부근의 유기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짐이 뭐냐고 묻는 기사에게 태연하게 학교 숙제라고 웃으며 이야기한 것으로 밝혀져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후 경찰의 수사에 의해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3명이 똑같이 김영희 아버지와 싸운 후 갑자기 종적을 감춘 것으로 입을 맞추는 등 너무나 태연하게 행동하여 수사관들마저도 당혹스럽게 만든다. 이들은 2010년 10월 22일 청소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후 가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게 된다. 특히 15세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 사회적인 충격이 컸다. 그리고 항소를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항소조차도 그대로 판결났다. 51번째 화성 연쇄살인 사건. 1986년에서 1991년에 걸쳐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다. 영화살인의 추억이 이 사건을 소재로 하였다. 얼마 전 진범이 잡혔다. 52번째 이영호 유괴 사건. 1991년 1월 29일 당시 국민학교 3학년이었던 이영호 군이 유괴되어 3월 13일 한강공원 잠실지구 인근 배수로에서 시체로 발견된 영구 미제 사건. 2007년에 개봉된 그놈 목소리가 이 사건을 토대로 제작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던 이영호는 1991년 1월 29일 저녁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서울, 경기 말씨를 쓰는 30대 남자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으며 43일 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계속되었다. 범인은 마치 각본이 있는 양 철저하게 움직였다. 협박 전화를 처음 걸고 난 뒤에는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어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형사들 좀 바꿔주세요. 라는 말을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강남경찰서 형사의 유도로 이영호의 계모가 가정집에 무슨 형사가 있나요? 라고 말해 무사히 넘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범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를 대비해 치밀하게 행동했다. 이영호의 아버지 이웃실의 그랜저 승용차에 설치된 카폰으로 연락하면서 서울 시내 곳곳으로 불러내 몸값을 받아내려 했는데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차키를 꽂아놓고 바로 600번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범인은 정작 나타나지 않은 채 그날 밤 전화를 걸어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다. 라는 변명을 했다. 물론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가 잠복해 있었지만 트렁크를 타고 있었지 앞뒤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이 일부러 넘겨짚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범인은 지하철 충무로역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웃실의 카폰에 전화를 또 걸어 이번에는 대한극장 앞으로 불러냈고 인근 제과점 건너편에 차를 세운 후 제과점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라는 지시를 했다. 하지만 제과점은 문을 닫은 상태였고 범인은 즉시 연락해 제과점 문이 닫혔습니다. 근처에 치킨센터는 열려 있으니 그쪽으로 가시죠. 라고 말해 지루한 이동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범인은 이영호의 계모에게 지금 누군가가 주변을 계속 얼쩡거리고 있네요. 경찰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잡아떼실 건가요? 라고 협박했다. 이때도 약속 장소 주변에 형사들이 잠복해 있긴 했지만 모두 일반인이나 상인 등으로 변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역시 범인이 넘겨짚은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영호의 계모는 집요한 추궁에 삼촌이 같이 나간 것 같다고 말했고 결국 경찰이 개입했음을 반시인하고 말았다. 이에 범인은 직접 돈을 건네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은행 계좌를 개설해 돈을 받기로 한다. 수법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뒤 특정 장소에 계좌번호를 적어둔 메모를 남겨 이웃실이 그것을 보고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무인 포스트 방식. 하지만 은행 직원들이 사고 계좌임을 보고 머뭇거리는 사이 범인이 달아나버린 데다 해당 지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끝내 범인 검거에 실패하고 만다. 물론 통장 개설 신청서와 메모지에는 지문이 전혀 없었다. 끝내 돈을 받는데 실패한 범인은 2월 14일 밤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으시군요. 형호가 죽기를 바라죠. 라는 협박을 했고 88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서울교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철제 박스가 있고 메모를 돌로 눌러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고 잘 진행해 주십시오. 라는 최후 통첩을 해왔다. 메모의 종착점은 양화대교 인근 철제 박스였고 이웃실은 이곳에 가짜 돈이 든 봉지를 든 채 떠났다. 주변에는 형사들이 잠복해 있었고 잘하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였지만 이번에는 무전기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철제 박스의 위치를 혼동하는 바람에 범인이 돌을 집어갈 동안 형사들은 우왕좌왕했다. 그날 밤 범인은 전화를 걸어 가짜 돈이 잔뜩 섞여 있습니다. 형호를 되찾길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죠. 다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을 끊어버렸다. 범인의 마지막 통화로부터 한 달이 지난 1991년 3월 13일 한강공원 잠실지구 인근 터널의 옆 배수로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 확인 결과 유괴된 이영호였고 구검 결과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실종 당일 친구네 집에서 먹은 음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망 시점은 유괴된 직후로 추정되었다. 당일 살해했으면서 계속 금품 요구 협박 전화를 했다는 점에서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